자, 이번 시간은 테마 15인데요. 테마 14에서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던 고용인에 대한 내용인데 연속합니다. 이 테마 15도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개공.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는 공개공. 세 번째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는 부개공.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란 법인으로서 등록을 한 자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자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등록을 한 자죠. 이 개공이 고용인, 즉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을 고용을 했을 때 소공이나 보조원의 이분들의 업무상 행위는 이들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라는 규정 때문에, 만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와 같은 고용인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부동산 중개 업무 하다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면 위반한 고용인도 책임을 지고, 고용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자인 고용인은 어떤 책임을 지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어떤 책임을 함께 지는지, 이 책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책임 내용이, 첫 번째는 민사 책임을 진다. 민사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소공이나 보존이 중개 업무하면서 잘못했을 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발생시킨 손해를 발생시킨 고용인도 책임지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연대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이고,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지는데, 형사 책임은 위반자인 요 고용인도 형사 책임지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같이 형사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양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 업무 하다가 공인중개사법의 위반 행위 중에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양쪽을 다 처벌하는 데서 양벌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위반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이 위반자인 소공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자격정지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업무정지라고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자격정지라고 하는데, 자격정지라는 영업정지 처분도 하고,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같이 하겠다. 이래서 행정상의 책임도 같이 진다 이거예요.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지는데, 이 책임 내용을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 15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의 내용 중에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가 고용인이에요. 소공이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중개보존이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죠. 근거 규정을 봤더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중개 업무를 한 소공이나 보존이 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위반한 소공이나 보조원도 책임지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지는데, 그중에서 민사책임, 고용인의 중개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됐다면, 손해 발생 행위를 한 고용인은 과실책임, 즉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래서 과실책임이라고 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중개 업무를 잘못한 적이 없어도 함께 책임지는데 개공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잘못하여, 고의 과실은 잘못이에요. 잘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소공이나 보조는 과실책임을, 이들을 고용한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잘못한 게 없어도 함께 책임진다 해서 이를 무과실 책임을 연대진다 그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법을 위반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존 즉 고용인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받는데, 이때 개공은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공이나 보존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을 때, 주의감독을 태만히 했을 때를 해태라고 하는데, 주의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한해서만 개공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책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공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지언정, 그렇지만 형사책임인 벌금형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위반 행위했을 때도 민사책임은 보조원과 개공이 함께 책임지고, 형사책임도 그를 고용한 개공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을 때 중개보조는 징역 또는 벌금형, 그를 고용한 개공은 벌금형을 같이 처벌받지만 행정상의 책임은 중개보조는 받지가 않죠. 중개보조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보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상의 책임은 개공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받습니다. 중개보조는 행정책임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박스에서 보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말은 소공이나 보존이 중개 업무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존은 과실 책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그를 고용한 개공은 무과실의 민사 책임을 함께 인정되는 경우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증기관인 보험회사가 배상을 했다면 그 배상한 돈에 대해서, 즉 보험금으로 배상하고 나서 배상 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기관인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구상권이라는 것은 다시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으로 처음에 법을 위반한 고용인인 소공보존에 대해서 또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직원에게 또 개공은 또 뺏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번 고용인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고용인 및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라는 건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소공이나 보존이 중개 업무했지만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가 손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존은 배상 책임이 없고 그들을 고용한 개공도 배상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공인데 소공을 고용했어요. 그랬더니 소공이 중개 업무 하는데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매수 의뢰인이 이 부동산 사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소공이 이 매수 의뢰인에게 이 물건은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건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이 그래도 구입하겠대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달래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개공도 거기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개공의 계약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물건에 하자가 탁탁 발견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거짓 설명한 적도 없고 사실대로 설명했죠. 잘못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설령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줬고 개공이 계약서를 써서 줬다 하더라도 손해를 입은다 하더라도 소공이 잘못한 적도 없기 때문에 소공은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고용한 개공도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소공이나 보조원 때문에 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하면서 잘못하여 즉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소공 보존이 배상 책임이 있고 소공 보존이 배상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3번 개공이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고용인의 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때 개공은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공은 벌금형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공에게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결격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테마 12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이 벌금형 3년 후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개공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게 아니라 소공이나 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주의 감독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받아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이때는 벌금 내면 끝이지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결격 사유가 개공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인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장이에요. 사장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중개 업무를 잘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사장인 개공만 책임지는 것이지 직원에 해당되는 고용인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